그런데 정작 북한 내부는 조용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주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중 이뤄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국내 언론은 연일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평화담판의 시작이라고 짧게 보도했다가 삭제했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관영 매체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의 제재 압박과 관련한 비난만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0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저들의 자막대기에 따라 성과 악을 가르고 정의와 진리를 짓밟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좋지 못한 곳으로 사상교육을 받은 곳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른바 적성국가입니다. 이렇듯 외부 정보의 유입이 없는 주민 통치 기조를 유지해온 북한 정권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노선 변화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북한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자신들의 주장처럼 기피 대상인 한국과 위협국가인 미국과 협상을 했음에도 결과가 없고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파격 행보는 북한 주민에게는 철저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때 대대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내부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를 김주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중 이뤄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국내 언론은 연일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짧게 보도했을 뿐 북한 주민들이 보는 관영 매체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의 제재 압박과 관련한 비난만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0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저들의 자막대기에 따라 성과 악을 가르고 정의와 진리를 짓밟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좋지 못한 곳으로 사상교육을 받은 곳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른바 적성국가입니다. 이렇듯 외부 정보의 유입이 없는 주민 통치 기조를 유지해온 북한 정권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노선 변화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북한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자신들의 주장처럼 기피 대상인 한국과 위협국가인 미국과 협상을 했음에도 결과가 없고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파격 행보는 북한 주민에게는 철저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때 대대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낙관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Not sending missiles up, and I believe that. I really do. I think they want to do something. I think they want to make peace. I think it's time. And I think we've shown great strength. I think that's also important.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최고의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it doesn't happen, I may leave fast, or we may sit down and make the greatest deal for the world and for
all of these countries, including, frankl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 글에서 북한이 100일 넘게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기대 섞인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제 정상회담이 성사될 때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5월로 예정된 사상 첫 북미 간 정상회담 합의는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 담판이 시작됐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환 기자. 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로 엄청난 이벤트이자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북미 정상이 함께 테이블에 앉게 된 배경과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이라고 했는데 휴전협정 당사국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정상들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중간전적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운전자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반도 5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굳건한 방위력 위해서 대화도 나서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와 두 번째는 이른바 작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관되게 대북 압박 기조를 해서 400여일이 넘었죠. 거기에 따른 북한이 굉장히 공세에 몰렸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5월, 10월에 북한 외환보유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력이 없어지면 사실 협상도 무의미하거든요.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서로 연계돼서 이번에 4월 달에 남북정상,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현재로서는 성사되지 않았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죠. 예.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을 일단 회담장으로까지는 오게 하는데 우리 정부가 성공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있죠. 예상할 수 있는 장애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총론에선 했는데 테이블에 앉으면 여러 가지 본인들 속내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은 한반도에 비핵화입니다. 그것도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핵을 폐기해야 된다. 물론 하루아침에 일걸 일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기지, 핵 우산, 전략 자산들을 배치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 조건이 실질적으로 핵 군축을 요구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이 강론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장애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정상 간의 만남, 이벤트가 지난 후에 실질적으로 실무 회담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상황 관련해서 이른바 우리가 많이 쓰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강론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명균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첫걸음 뗀 것이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사실은 트럼프 미 대통령도 그렇고요. 우리 정부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북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번에 대북 특사단 할 때 5번 항에 드러났죠. 체제 유지가 보장되는 한. 이런 조건을 했죠. 이것이 말하면은 북한이 말하는 북한의 일관되게 우리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이라는가 이런 것이 있고요. 한 5가지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북한이 2016년 9월 외무성에서 이것도 정리를 해서 북한 외교관들이 어느 형태의 자리감이 되뇌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은 자기들이
같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공개하라, 주한미군 해군기지를 공개하라,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우리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전략사상 전개라는 것이 사실은 북한의 방어적인 개념인데 동시 철수하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북한이 앞서 추후 협상장에서도 되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반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한 네 가지 원칙이 있죠. 네. 이른바 CVID라고 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CVID 원칙,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핵 폐기를 하자. 과거 1991년도 우크라이나 핵 폐기할 때 설립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향성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이른바 이라크라든가 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북한으로서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조건대로 설득 받아들였을 때 그 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냐. 이런 부분에서 실제 이 원칙론에 들어갔을 때 일단 당장 급한 어떤 대북 적대지 정책 포기를 하라, 군사행동 중단해라, 그다음에 제재 풀어라, 우리의 경제적 삶을 보장해달라. 가장 큰 것이 경제적 삶을 보장해달라 것이 미국, 중국, 북한 관리들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자들한테 했 얘기겠습니다. 1년에 600억 달러씩 10년간 보장해달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과거 1990년대 경수를 했을 때 경수로 협상 부담금도 우리가 70%를 부담해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과정에 가도 이제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 그럴 때 재원 마련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선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뭐 북한이 이번에만 비핵화 의지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뭐 비핵화 하겠다 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고 또 실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까지 폭파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이제 북한의 이런 전력 때문에 북한의 진위를 지금 단계에서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거 2007년도 이른바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13 선언이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영변의 5메가와트짜리 핵연료 재처리 기능 냉각탑을 다 보셨는데 그래서 그 이듬해 6월에 당시 미 국무부 북미과장 나중에 주한미 대사도 했었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가서 생방송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렇죠. 장면이 폭파. 저거를 장면이죠. 해서 저때 마침 북한도 역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게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쇼였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IAEA 관계자라든가 북한 관계자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접근을 했는데 북한이 못하게 했어요. 그로부터 결국은 다시 핵위기가 반복되는 이런 식의 악화, 대화, 보상 이런 과정이 1993년도 1차 핵위기가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과거와 지금까지 경향성이 다른 건 지금은 정상 간의談判 형태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은 좀 역설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의 성공은 북한으로서는 약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북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요. 북한의 매체들이 아주 신속하게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라는 소식, 우리 이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합의된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을 지금 북한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때 특사단이 갔을 때 살짝 노동신문 이런 기사 내용을 얼마 보면요.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했다 그랬지 그런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였지 실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서 어제 보도를 했다가 오늘 홈페이지에 기사를 내려버렸어요. 내린 다음에 지금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이런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이런 것이 일절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든가 미국을 적대지 정책으로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동요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자신들 입장에서 성과가 일어난다면 그때 보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북한 매체의 동향도 뭐 조금 더 뭐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